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의 진상.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재심 제15증. 사건 중앙지법 2025 제노 1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최성년 2025년 4월 28일 입증 취지. 1. 원판결 유죄 판결의 유일한 증거인 경찰관 박원규의 진술이 공동으로 폭행하였다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전반적인 면이 허위일 뿐 아니라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허위이고 2. 조작 사건임을 증명함. 증거 설명. 1. 서기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날 나는 대구에서 올라온 남문 일명 남산 씨와 김세봉 씨와 함께 셋이서 김세봉의 차를 타고 와서 광화문 오피스텔에 주차해놓고 동아면세점 근처 할리스커피 내부를 통해서 시위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방배동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주차해둔 차를 향해서 다시 할리스커피를 지나려 하니까 그때는 경찰들이 막았습니다. 남문이 거세게 항의하며 힘으로 뚫고 나가려 했고 옆에서 김세봉이 도와주자고 해서 셋이서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돌연히 남문이 가지고 있던 현수막을 나에게 건넸고 남문과 김세봉 두 사람은 경찰들이 통과시키고 셋 중에 나만 못 가게 막았습니다. 2016년 2월 3일 경찰관 박원규 법정 증인신문에서 박원규는 그것을 자기가 중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함정이죠, 함정. 일행 두 사람과 헤어질 때 김세봉이 차로 오라고 해서 10여 분간 계속 다급하게 우회로를 찾다가 차벽 산성으로 다 막혀 있어서 다시 할리스커피 앞으로 돌아오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경찰에 막혀 있었고 시위장으로 들어오르는 사람들은 통과시키고 차벽 산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통과시키지 않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차벽으로 세워둔 경찰 버스를 넘어가니까 경찰들이 나를 불법 체포한 것입니다. 숨구멍 작전, 속보, 백남기, 숨구멍, 소뚜껑 작전과 직사살수로 사망, 책임자 처벌 빠진, 진상조사위, 발표. 경향신문 수정 2018년 8월 21일 22시 42분 허진무 기자. 경찰들이 나를 불법 체포했다는 것은 제6에서 8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n.co.kr article 2018-0821 120-0021 제6호증 1분 40초쯤 경찰들이 나를 끌고 가려 하니까 주변의 한 남성 이야 그분이 못 끌고 가게 나의 팔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그분의 팔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여 폭행하자 내가 와 이제 폭행까지 하네 이제 하고 규탄합니다. 당시 269 기동대장 이상국 경감이 집시법 위반하고 일반교통방해로 체포하세요 라고 하고 나서 2분 5초쯤 그분이 다시 내 팔을 붙잡으니까 이상국이 이거 놓으세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 그러면 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한 말입니다. 그 후에 공무집행방해를 나에게 뒤집어 씌워서 경찰관 폭행 사건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경찰 버스로 끌고 가서 박원규는 사후 체포고지를 하는데 피의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단지 죄목만을 열거하는데 이것도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무집행법, 해상불응죄로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라며 엉터리 없이 말합니다. 제8호증 인터넷 검색창에 공무집행법으로 검색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나오는데 나는 경찰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체포하면 그 이후에는 누명을 씌워서 다채롭게 사건을 조작하여 힘없는 약자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동년 동월 15일 불법 체포 다음날 박원규 씨는 김두석 당시 경위와의 경찰 조사 때 이렇게 진술했다고 조서에 나옵니다. 제10호증 그리고 수십여 명의 시위대들은 검거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들 주변으로 다가와 그중 일부는 경찰관을 몸으로 맞거나 잡고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도 하였습니다. 오타는 조서의 오타를 그대로 쓴 것임.
이 문장에 전후 한 칸씩 띄어져 있는 점, 그리고 박원규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3인칭으로 말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3. 박원규의 그 진술을 검사 이성식, 당시 40세, 중앙지검 공안제1부, 현 중앙지검 제3차장, 2026년 현재는 의원 면직한 상태입니다. 검사 이성식이 그대로 인용해서 나의 형을 가중하기 위해 특수 공무 방해로 조작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검거를 시도하였다. 이때 근처에 있던 수십여 명의 시위대들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 주변으로 다가와 그중 일부는 경찰관을 몸으로 맞거나 잡고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여기다가 이성식은 사족을 첨가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시위대와 합세하여 위 피해자 경찰관 박원규의 가슴을 4호에 밀치는 등 그 즉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제6호증을 확인하면 이것이 완전히 허위 조작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원규는 불법 체포 당일과 다음 날에 내가 차벽을 넘어오자마자 자기를 폭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이성식은 그 경찰 조서를 다 읽어보고도 그렇게 사기친 겁니다. 4. 동년 동월 19일 박원규는 이에 부하 내동이라도 하듯이 김두석과의 경찰 조사에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제12호증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 사람을 되돌아가라고 설득을 하였으나 완강하고 막무가내로 주변 시위대들과 합세하여 진행하기에 검거하려고 하자 저의 가슴을 3, 4회 힘차게 밀쳐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이 진술은 공소장 및 판결에 기재된 폭행 시점과는 일관성에서 어긋나고 제6호증과 대조해보면 단지 머릿속 상상을 말한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증명됩니다. 소결. 따라서 원판결, 유죄판결의 유일한 증거인 경찰관 박원규의 증언은 박원규가 주장하는 폭행 시점에 일관성이 없는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신빙성이 명백히 부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원규는 불법 체포 당일부터 원판결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일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 또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쌍방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맞부딪힐 때에는 박원규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증명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정도에 달해야 유죄로 확신하여 선고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애매할 때에는 피고인의 리익으로 하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할 것입니다. 끝.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4-1 형사부 기중 18.